최근 여러 가지 트렌드의 변화가 있으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면접에서는 직무적인 역량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HRD 지원자로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교육 분야 지원자로서 어떠한 분야에 대한 교육에 대한 디파인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지 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새겨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담당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의 비전을 실제 인재상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분야 담당자로서 분석력과 기획력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신입사원이고 또 회사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추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RD,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그 HRD의 정의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HRD의 정의는 경영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인재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의 주체가 되어 조직과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조직화된 계획적 학습활동과 경험,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조직 전반의 공식, 비공식적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총체적 시스템 및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적합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뽑았다 하더라도 그런 인재가 우리 회사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인재를 뽑았다 하더라도 뭐 이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재가 우리 회사에 기여를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HRD 정의가 경영활동의 기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경영방침,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재를 생산성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인재, 결국은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뿐만 아니라 조직 전반의 공식, 비공식적 노력까지 바꿔 얘기하면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직무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핵심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사 기본 과정의 외의 과정을 모든 직원들을 시킨다든지 하는 과정과 또 하나는 비공식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OJT를 운영해서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서로 배워가면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자발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시키는 활동이 HRD라고 얘기하고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하나의 사례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기업의 비전 및 인재상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교육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인데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인재상을 만들어서 그 인재상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로 컨텐츠를 우리의 비전이 있고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방침을 가져가고 그 경영방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을 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열심히 성장시키면 경영방침을 달성해서 비전까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는 가장 중요한 기업의 기본 인적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회사 인재상이 뭐 창조적 인재를 우리는 필요로 한다. 창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도전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싶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육성하고 싶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창조와 도전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정의로 목표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서로 혁신이 가능한 인재, 이런 창조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의 역량을 가능한 인재로 육성시켜야 되는지 이러한 개념을 풀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도전이다 그러면 도전은 현실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며 도전할 수 있는 인재. 자, 이런 창조나 도전의 컨셉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교육이 우리 회사에 필요할까요? 적어도 자기가 뭔가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혁신과 도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뭐 2박 3일 과정이라든지 3박 4일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제 고민해보고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런 걸 조정을 했을 때 과연 혁신과 도전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결국은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재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이런 인재가 육성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교육 담당자는 굉장히 많은 그 분야에 관련된 자료들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컨텐츠도 고민해보고 하는 게 적어도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깊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문적 인재라고 하면 전문 지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섭렵하고 조합하고 창출할 수 있는 인재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인재라고 하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대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직무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겠죠. 뭐 인사 담당자 교육, 엔지니어 전문 과정, 또는 개발자 전문 과정, 이렇게 사회 전문 기관에 그런 교육을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인재는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다양한 이문화를 소화할 수 있는 인재다. 그러면 글로벌의 기본적인 인재는 뭐 어학 교육이 될 수 있고 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연수를 보낼 수도 있겠죠. 교육에서 실제 해외나 이런 부분에 연수도 직접 선발하고 그런 부분에 교육을 보내는 일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러한 인재상을 창조, 도전, 전문, 글로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인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재상을 말씀드렸고 그러한 인재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혁신이라는 것, 도전이라는 코어를 키울 수 있는 인재.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컨텐츠화해서 만들어내느냐.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떤 부분의 전문 역량을 향상시켜서 대외 교육기관에 보내든지 아니면 외부의 강사를 초빙을 한다든지 만들 것이냐. 또는 이러한 어학교육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 내에 외국어 과정, 뭐 중국어 과정, 일본어 과정 이런 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전반에 걸쳐서 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실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교육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가시기 전에 적어도 우리 회사가 이런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나름대로 이러한 콘텐츠에 적합한 어떠한 교육 과정을 한번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적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간다면 그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볼 때 우리 회사에 이런 인재상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실제 운영해서 우리 회사의 적합한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이런 기업의 비전과 인재상을 꼭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면접에 보러 가셔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육 저러한 부분을 앞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내가 분석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거를 정말 어떻게 교육을 진행을 해서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으로 바꿔내고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석력이나 기획력이라는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면접의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 분야는 그 인재상에 맞춰서 그런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런 분야에 대한 학부 시절의 노력 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을 실행해봤던 경험을 여러분이 한번 기업에 가서 자신 있게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교육 담당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 담당자들은 나름대로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프로세스를 직접 한번 본인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거를 실제 한번 기획해보고 했던 경험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석사과정 출신들, 적어도 하나의 콘텐츠를 자기가 한번 분석해서 프로세스로 한번 만들어봤던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시고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인재상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환경도 분석해보고 또 기존의 교육 내용을 한번 어떤 교육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이런 인재상이라는 측면에는 이런 교육과정도 한번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보고 가신다면 면접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재를 육성하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가능성이라는 걸 보고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자신 있고 깡다고 있는 모습,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진솔한 감정,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적어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자신도 있고 좀 진솔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담당자로서 제가 아직은 100%를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 회사에 오기 위해서 이러한 인재상도 제가 직접 분석을 해보고 인재상에 맞는 우리 회사의 기존 교육 프로그램도 홈페이지를 보고 한번 분석해보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입사를 해서 우리 회사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다양한 직무 또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분석해보고
제가 한번 우리 회사와 같이 성장해보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솔하면서도 깡다구라 하는 거는, 네, 제가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면접관님께 좀 진솔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한번 보이는 것도 면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컨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자신감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면접장에서 꼭 보여야 될 것, 회사를 가기 위해서 교육 담당자가 한번 가기 전에 꼭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할 것, 그리고 교육의 중요한 분석력이나 기억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례를 잘 만들어 볼 것, 그리고 여러분이 진솔한 표현을 한번 꼭 하고 나오실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면접에 갔을 때 여러분이 좀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면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